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지적 수사를 하나 시작할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사기극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지루하고 딱딱한 대학 강의 같은 거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니체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선악의 저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절대적 진리야 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의 가면을 아주 무자비하게 확 벗겨버릴 겁니다. 자, 철학계에 감춰진 비밀의 장막. 지금 바로 걷어내볼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원할까요? 아니 굳이 왜 진리여야 하죠? 그냥 모른 채로 무지나 불확실성 속에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인류의 가장 고상한 행위라고 여겨졌던 이 진리 탐구 자체를 아주 수상쩍은 범죄 현장으로 탈바꿈시켜버리는 거죠. 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확실성만 쫓는 걸까요? 이 궁극의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굳어진 사고방식을 오늘 완전히 흔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쳐나갈 아주 위험하고도 짜릿한 여정의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의지. 두 번째, 독단적 철학자들의 가면 벗기기. 세 번째, 칸트의 최면. 네 번째, 위험한 새로운 철학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길로서의 심리학까지. 갈 길이 머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제1장입니다. 진리의 의지. 과연 진리 탐구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여성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와, 시작부터 꽤 도발적이죠? 니체가 던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에 그 꽉 막힌 독단적인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매력적인 대상을 대할 때 너무나 서투르고 눈치도 없고 투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 소름 끼치도록 무겁고 진지한 태도로는 글쎄요, 결코 진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을 아주 영리한 낚시꾼에 비유합니다. 내 글은 낚싯바늘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처럼 아주 깨어있는 올바른 정신들을 낳기 위해 철학적 바늘을 휙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잡힌다? 그건 니체 탓이 아니에요. 그저 이 철학의 바다에 바늘을 물어줄 만한 똑똑한 물고기가 없다는 뜻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험난한 과정에서 누가 수수께끼를 푸는 오이디푸스고 누가 시험을 내는 스핑크스일까요? 이 신화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멈춰서서 진리, 그 자체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수반되는 엄청난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진리를 탐구하는 모험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질문이란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제2장입니다. 독단적 철학자들의 가면 벗기기. 이제 본격적으로 용의자들을 지목해보죠. 과거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옛날 사상가들이 주장해온 신성하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 정말 환상적이고 거창했죠. 마치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진 순수한 영감이나 정신인 것처럼 포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물학적 현실을 보면 철학이란 결국 철학자 본인의 숨겨진 개인적 본능, 은밀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하는 힘의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 딴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역사상 가장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위대한 진리들은 다 뭐였을까요? 니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세계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편견이 아주 가득 들어간 창시자들의 은밀한 자서전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우주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철학자 개인의 은밀한 일기장 내지는 자비 변명이었던 셈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모두 배우이자 자기 기만자들이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죠. 니체는 스피노자 같은 당대 최고 철학자들의 위선을 아주 정면으로 꼬집습니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막 위압적인 수학적 형식이라는 청동 갑옷으로 겹겹이 싸매고 진리인 척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중을 속인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 완벽하게 속여 넘긴 훌륭한 배우들이었던 겁니다. 자, 제3장, 칸트의 최면. 이제 철학계의 가장 유명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칸트를 신문해 볼 차례입니다. 선념적 종합 판단.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철학책에서 한 번쯤은 보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었던 그 복잡한 개념입니다. 칸트는 이게 절대적 진리를 딱 결정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난해한 철학 이론을 여기서 배우자고 꺼낸 게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거대한 기만의 일부를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기 위해서 잠깐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니체가 보기에 칸트의 그 정교하고 복잡한 이론들은 결코 위대한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냐? 바로 지성을 쿨쿨 잠재우는 일종의 최면술이었습니다. 칸트의 그 난해한 논리는 일종의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해서 당시 유럽 지성인들이 이 삶의 혼란스럽고 날 것 그대로인 현실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달콤한 환상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니체는 아주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된 판단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독단적인 믿음들을 꽉 쥐고 놓지 못했던 이유요? 그게 변함없는 객관적 사실이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이 가혹하고 팍팍한 현실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위안, 즉 거짓된 가상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진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가끔 너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단 그냥 마음 편한 자기 기만을 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죠. 제4장, 위험한 새로운 철학자들입니다. 이제 이 낡은 환상들을 박살낼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할 때죠.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활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플라톤의 순수 정신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억압, 그리고 18세기 민주적 계몽주의를 거쳐오면서 유럽 사상계에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긴장감이 꽉꽉 축적되었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난 19세기에 이 자유정신, 즉 새로운 철학자들은 그 오랜 세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를 쫙 당겨서 낡은 도덕이라는 관역을 훌쩍 넘겨 자신들의 지적 화살을 멀리 쏘아 올릴 겁니다. 그 화살에 꽂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결코 자유의지냐 부자유의지냐 하는 식의 무슨 마법 같고 도덕적인 잣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환상이에요. 현실에 존재하는 건 오직 하나, 세계에 강하게 부딪히는 강한 의지와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약한 의지라는 철저히 생물학적인 팩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밈없는 자연의 모습이자 새로운 철학자들이 박살내버린 마지막 환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통적인 도덕의 선을 넘어선다는 건 진짜 상상 초월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게 당연히 옳은 거지 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가장 오래된 편견들을 기꺼이 내다버려야 하거든요. 이 새로운 철학자들은요, 진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그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사유의 바다를 향해서 기존의 낡은 나침반 같은 건 쿨하게 던져버리고 스스로 키를 쥐고 나아가는 엄청난 모험가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5장 진정한 길로서의 심리학입니다. 이 조사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네요. 증오, 질투, 지배욕, 탐욕. 어떠세요? 단어만 들어도 좀 부정적이죠? 수세기 동안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런 감정들을 무조건 사악한 것, 억눌러야만 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기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천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우리가 억눌러왔던 이른바 악한 본능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이자 근본적인 조건이라고요. 생명 그 자체에 펄떡이는 에너지를 억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어둡고 날 것 그대로의 본능들을 숨기지 않고 쿨하게 끄집어내 인정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낡은 도덕의 눈치 따윈 보지 않는 그 냉철하고 무자비한 심리학이 마침내 학문들의 진정한 여왕으로서 다시 왕좌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심리학이야말로 우리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칠 수 있는 궁극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니체가 우리 모두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던지는 아주 강렬한 행동 촉구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이를 악물고 두 눈을 크게 뜨고 키를 단단히 붙잡아라. 들리시나요? 이건 기존 도덕이라는 그 편안하지만 철저히 기만적인 환상의 바다를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뚫고 나가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지적 항해에 피 끓는 선언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선과 악을 훌쩍 넘어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짜릿했던 탐구 여정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맹신하고 있었던 도덕적 편견들을 아주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알을 향한 이 무섭도록 매혹적인 항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